안 되면 되게 하라는 구호로 잘 알려진 특전사, 하늘, 땅, 산과 바다를 지배하는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고립무원리 적진에서 특수작전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성을 가진 간부 위주로 구성된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입니다. 오늘은 특전사 훈련 중 하늘을 지배하는 강화훈련과 그들의 생명줄과 같은 낙하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공기에 탑승한 대원들이 하늘을 향해 몸을 던지고 줄지어 펼쳐진 낙하산들이 창공을 아름답게 수놓는 장면은 시청자 여러분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훈련이 바로 강화훈련입니다. 특히 유사시 저공으로 날다가 낙하산을 이용해 적진에 침투하는 전술강화는 특전사의 상징이자 임무 완수를 위한 기본기 중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술강화 외에도 작전 목적에 따라 고공강화가 필요한 때도 있는데 이 차이점은 잠시 뒤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화자는 선택받은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술강화를 하기 위해선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전술강화에 앞서 모든 교육생은 특전사 예하 특수전 학교에서 공수기본교육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2주간의 지상공수교육과 1주의 강화훈련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교육 마지막인 3주차에는 강화훈련만 지속해서 하는데 이때 다치지 않고 4회 강화에 성공해야 공수기본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화는 작전 목적과 전술에 따라 고고도 강화와 저고도 강화로 구분됩니다. 고고도 강화는 한로, 해모, 해오 총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3가지 강화법은 고고도로 비행하는 항공기에서 이탈한다는 점은 같지만 낙하산을 개방하는 고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한로는 고고도 이탈, 저고도 개방의 약자인데요. 전술 강화보다 2~3배 높은 고도에서 이탈해 자유 낙하를 하다가 지상에서 대략 3,500에서 4,000피트 거리에 도달하면 강화자가 고도를 확인한 뒤 스스로 핀을 뽑아 낙하산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항공기에서 이탈해 낙하까지는 채 4분이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모와 해오는 각각 고고도 이탈, 중고도 개방, 고고도 이탈, 고고도 개방의 약자입니다. 한로와 마찬가지로 고고도에서 자유낙하를 하다가 해모는 중고도에서, 해오는 고고도에서 낙하산을 펼치는 강화 방법입니다. 3가지 강화 중 해오가 가장 먼저 낙하산을 개방하고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오는 약 33,000피트 상공에서 항공기를 이탈해 25,000피트 고도에서 낙하산을 펼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 군은 정확한 고도를 작전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로와 해모, 해오, 이 고고도 강화의 목적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적에게 항공기 소음을 노출시키지 않고 은밀하게 침투할 때 사용됩니다. 주로 주요 인물 구출, 대테러, 첩보 작전에서 활용됩니다. 고공 강화 자격을 얻으려면 특수전 전문 과정 중 하나인 고공 기본 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지상교육 1주, 강화교육 5주로 진행되며 고공 자격 강화 22회를 달성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고고도 강화는 낙하산이 자동으로 펼쳐지는 저고도 강화와 달리 일정 고도에 도달하면 강화자 스스로 고도를 측정해 낙하산을 펼쳐야 합니다. 또 낙하산 종류도 다릅니다. 저고도 강화는 둥근 모양의 MC1 1C 낙하산을, 고고도 강화는 공중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고 정확한 낙하를 할 수 있도록 조종성이 높은 직사각형 형태인 MC4 전술 낙하산을 사용합니다. 이 밖에 기구 강화는 2대의 기구를 이용해 1000피트 상공에서 강화하는 것으로 항공기나 헬기를 대여할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특수전학교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기구를 활용해 진행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기구 강화 또한 강화 횟수에 포함됩니다. 기구는 헬륨으로 충전해 상공으로 올라가는데 흰색의 몸통 부분이 코끼리의 코와 귀 모양과 유사해 일명 코끼리라고 불립니다. 코끼리 모양 본체에 강화자가 탑승할 수 있는 탑승대가 매달려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항공기에서 뛰어내리는 전술 강화보다 고도가 낮고 낙하산이 비교적 늦게 펴져서 많은 강화자가 더 큰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지상에서의 준비 단계부터 항공기에서 뛰어내리기까지 전술 강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강하자는 장정대에서 낙하산을 수령해 몸을 풀다가 항공기 탑승 1시간 전에 낙하산 장비를 착용, 안전검사를 마친 뒤 대기합니다. 이후 항공기가 도착하면 미리 정해진 자신의 자리와 강하 순번에 맞게 탑승합니다. 항공기 이륙 후 생명줄을 고리줄에 걸고 표시등에 녹색불이 들어오면 대원들은 강하 조장의 지시에 따라 항공기를 이탈해 공중에 몸을 던지게 됩니다. 훈련 때는 안전상의 이유로 보통 10명이 한 조로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강하 후 착지까지 마치게 되면 낙하산을 수거한 뒤 집결지로 모여 낙하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훈련은 종료됩니다. 강하할 때 대원들의 군장 무게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침낭, 단화, 수통, 그리고 각종 장비들로 꽉 채워져 그 무게가 35에서 40kg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전사 군복 왼쪽 가슴에 붙어있는 공수 휘장, 강하 횟수에 따라 주어지는 공수 휘장은 7단계로 나뉩니다. 이 중 가장 높은 휘장은 1000회 이상 강하자만이 가슴에 달 수 있는 금장 월계 휘장입니다. 낙하산 월계 휘장 전체가 금색으로 빛나 일명 골드윙으로 불립니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특전사 현역 중 골드윙을 가슴에 단 대원은 39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단계는 낙하산 기본 휘장으로 공수교육을 이수하고 4회에서 19회 강하자에게, 2단계인 낙하산 은성 휘장은 강하 조장교육을 이수하거나 20회에서 39회 강하자에게, 3단계인 낙하산 월계 휘장은 고공강하 교육을 이수하거나 40회에서 99회 강하자에게 주어집니다. 4단계인 월계 금성 한계 휘장은 100에서 199회 강하자에게, 5단계 월계 금성 2개 휘장은 200회에서 299회 강하자에게, 6단계 월계 금성 3개 휘장은 300회에서 999회 강하자에게 주어집니다. 강하시 낙하산은 생명줄과 같아서 사용법부터 관리, 보관까지 전 단계가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낙하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군에서 낙하산은 언제부터 사용했을까요? 초기 낙하산은 1차 세계대전 당시 각종 물자를 보급하는 용도였습니다. 조종사에게 낙하산을 지급하면 위험한 상황에서 바로 탈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잃는 비행기가 너무 많을 것이라는 계산 때문에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18년 낙하산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유럽 일부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라 소련이 1928년 처음으로 대규모 정규군 공수부대를 창설했고, 뒤따라 독일 역시 낙하산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군에서 낙하산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참전국들이 공수부대를 창설하기 시작한 2차 세계대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낙하산에 구멍이 없다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우리 군은 전술 강화 훈련을 할 때 박공기를 엎어놓은 모양의 MC-1 원시 낙하산을 사용합니다. 원형이 낙하산 뒤쪽에는 공기 구멍이라고 불리는 기공이 있습니다. 왜 낙하산에 구멍을 뚫어놨을까요? 낙하산은 캐노피로 공기의 저항을 늘려 그만큼 낙하 속도를 줄이는 것이 주 목적으로, 캐노피의 부피가 커질수록 공기 저항도 커지기 때문에 낙하 속도가 줄어들어서 강하에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캐노피의 크기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제어가 어려워지고 속도 조절에도 불리하기 때문에 고안한 것이 기공입니다. 그렇다면 기공의 역할은 뭘까요? 첫 번째는 속도 조절을 용이하게 한다는 겁니다. 공기는 대류 현상으로 인해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위로 올라가는 공기가 낙하산의 기공을 통과하게 되고, 기공과 연결된 조종줄을 통해 기공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통과하는 공기의 양을 조절하고 공기저항을 높이거나 줄여서 낙하 속도 조절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방향 조절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기공에 연결된 조종줄 중 우측 조종줄을 당기면 우측 기공이 쪼그라들어 우측으로 빠지는 공기보다 좌측으로 빠지는 공기가 많아지면서 오른쪽 방향으로 낙하산이 돌게 되고, 반대로 좌측 조종줄을 당기면 좌측 기공이 쪼그라들어서 좌측으로 돌게 됩니다. 또한 좌우측 조종줄을 동시에 당기면 속도가 줄어들고, 반대로 조종줄을 풀면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특수전 학교에서는 낙하산 포장을 전문으로 하는 낙하산 포장병이 따로 있습니다. 낙하산 포장은 총 4주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왼쪽 가슴에 푸른 낙하산 포장 정비 휘장을 단 장병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포장 단계는 11단계나 되는데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이 과정은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각 단계를 종료할 때마다 포장 검사관이 이상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포장검사관이 포장 진행 기록부에 최종 서명을 함으로써 낙하산의 안정성을 인증받게 됩니다. 또 낙하산 포장병은 자신이 포장한 낙하산을 메고 강화 훈련을 한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이런 훈련을 통해 낙하산 포장병으로서 자신감과 사명감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 9월 낙하산을 포장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낙하산 포장 전문사가 국방 분야 국가 자격으로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특전사는 낙하산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포장이 완료된 낙하산은 항온 항습기를 설치해 항상 온도 19도에서 29도와 습도 45에서 65%의 최적 상태를 유지하는 낙하산 저장고에 보관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낙하산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다시 포장해야 하며 수명은 10년 이상이지만 300회를 사용하게 되면 폐기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특전사 강화훈련과 낙하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전사는 추운 겨울에도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전사를 응원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